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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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 기찬 쌤하고 꽁기 형 커플티인가요? 커플룩 같다 보니 그러니까요. 커플이라긴 너무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이 앉아 있는데 뭔가 스트라이프가 잘 어울립니다. 안 붙는 사기다. 오늘 아주 사랑이 넘치는 취향 저격. 오늘 재밌고 활기차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한국 라면의 발산지 삼양식품입니다. 유명하죠. 네. 이 쌀과 잡곡이 부족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1961년에 설립돼 제2의 식량인 라면을 개발했고 현재는 면류와 스낵, 유제품과 장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라면 개발 당시 스프를 직접 만들기 위해 대관령의 목장을 설립했고 파, 마늘, 고추 등 각종 농수산물도 직접 재배에 사용할 정도로 라면 하나만큼은 최고의 품질, 100% 국내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히트 상품으론 삼양라면, 나가사키 짬뽕, 맛있는 라면, 짭짜로니 등의 라면과 짱구 스낵, 고원우유, 삼양 간장 등이 있고요. 최근은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삼양식품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재정 네.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삼양라면인 것 같아요. 저희 네, 부모님께서 여기 앞에 라면. 이 삼양라면, 이 주황색 네. 삼양라면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엄마 라면 해주세요 하면은 항상 삼양라면을 해주셨었거든요. 몇 개까지 끓여 먹어봤어요? 저는 한 개 반이 딱 좋습니다. 남은 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동생이라던가 이러면 또 한 개 반이 되거든요. 세 개로. 둘이 먹으면.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은송아 씨는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삼양라면인데 그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치즈를 넣어도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워서 못 먹겠는데 또 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먹어요. 너무 맛있다면서.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 뽀기 형도 다 아시죠? 삼양식품이 불닭 식품이 된 것 같아요. 불닭이란 메이커로서 아주 이제 네.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불닭볶음면 그 외국인 여성분이 먹어서 되게 페이스북에 유명했던 게 있거든요. 네. 매워하면서 그 욕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방송 나갈 수 있나요?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리고 제가 이게 일본을 좀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불닭볶음면을 일본 친구들한테 좀 먹인다고 갖다 줬거든요. 저희가 이제 플라이보드라는 그 레저를 제가 하러 가는데 네. 거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무실 같은 거. 거기에 도시락을 거기 놔두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네. 도시락이 있는지 아는 거죠. 까마귀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끓여놓고 잠시 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까마귀가 그 불닭볶음면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뒤로 까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불닭볶음면을 한 번 먹은 이후로 까마귀가 그 컨테이너 안에 근처도 안 온대요. 좋은 방법인데요? 자기도 살면서 이렇게 매운 걸 처음 먹어봤지, 까마귀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양식품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삼양식품을 찾아볼까 좀 삼양이라고 치지 않을까 했는데 삼양식품으로 많이들 찾아봤더라고요. 1년간 17,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로는 역시 라면, 그다음에 농심, 오뚜기, 팔도 이 경쟁 업체들 보였고 불닭볶음면과 핵 불닭볶음면 굉장히 많이 새로 언급이 나왔죠. 됐습니다. 핵은 더 매운 거죠? 예. 세 버전, 세 버전. 그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있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삼양라면, 그다음에 먹스타그램, 라면 스타그램,
소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SNS를 통해서 이제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그 반응을 보는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하다 보니까 리액션. 이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양식품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쌤? 올해 하반기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 스낵 영업 직군으로 신입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제 근무지가 지역이 좀 설정이 돼 있어서 용인, 그다음에 진주, 제주, 순천.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거점 출신들은 아마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더 용이해지고요.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영업해야 되니까. 그때 아, 그때마다 영업?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직구는 경력직으로 본사 서울에서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 본사에서는 구매직으로도 신입 채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채가 열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스낵 영업은 조금 뭔가 라면 판매하는 것 같고 구매직군이 나에게 좋겠다. 또 근무지도 서울이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채 규모는 영업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 그 자취하면 라면이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아, 할 네. 얘기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삼양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라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장 인터뷰의 포인트는 바로 어떤 각종 회사의 라면이 나오는지일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삼양식품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건국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건대하면 호수, 호수하면 건대인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호수에 앉아서 라면 한 사발씩 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뽀글뽀글 삼양라면의 삼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러 함께 가보시죠.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취업도 어느 쪽으로 하실지 대충 생각해 보셨나요? 금융 쪽으로 아직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업 삼양인데요.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라면이요. 바로 라면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삼양이라는 기업의 그 상호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라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삼양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브랜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해 주실 거 하나 있나요? 예전에 삼양 그 라면에서 소녀시대랑 같이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이제 한국에서 오래된 라면이다 이런 거를 살렸던 광고를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은 기업의 그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왠지 오늘 블랙으로 맞춰 입으셔가지고 오늘 약간 핫한데 가시나 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인가요? 원래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 원래 블랙을 좋아해요. 어느 쪽 준비하시는지. 저는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요. 멋있어 보여서. 커리어우먼 약간 멋있어서.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까요? 아버지가 삼양라면밖에 안 좋아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익숙해서 그냥 계속 그것만 먹고. 라면만 드시고. 그러면 라면 드실 때 혹시 매운맛, 순한맛 어느 쪽 좋아하세요? 저는 매운맛. 어느 정도까지 드셔보셨는지. 그냥 불닭이랑 같이 먹은 적은 있는데 진짜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래요. 매운 걸 드시면서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자주 먹는데도.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항공 연구 쪽으로도 많이 가고 아니면 기계공학과가 가는 그런 회사에도 갈 수 있거든요.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라면이 좀 생각이 나요. 바로 라면. 왜 라면일까요? 삼양 라면을 많이 먹어서. 제일 많이 드시는 라면이 삼양인가요? 아니요. 네? 그럼 제일 많이 드시는 라면은? 솔직한 분이시네요. 딸기떡이라는 틈새 라면? 그거 무슨 맛이에요? 매콤한 맛? 뭔지 알아요. 매운맛. 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드시는 거예요? 적당히 네. 좋더라고요. 그 라면은. 불닭볶음면보다는 순한가요? 불닭볶음면은 맵던데요. 맵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늘 먹어왔던 라면이기 때문에 항상 친숙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네. 그것이 취업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삼양에 취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친구들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기업으로서의 삼양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국이요. 네, 우리 또 삼양에 어떤 소문이 우리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불이 났다고 카더라. 예, 우리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매운 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네. 불닭볶음면이 지금 미국, 유럽에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팔리는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뭐 아마 매운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국가라고 하면 좀 이 불닭볶음면 자체가 아주 좀 희소성도 있고 네. 독특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K푸드를 선도하는 주 브랜드로 자리매김됐습니다. 네. 2016년도 말에 40개국에 판매됐고 현재 51개국에 그러니까 저도 보고 놀랐는데 뭐 아프리카 지역까지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 호치라고 해서 이렇게 닭 캐릭터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성난닭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마케팅도 잘 진행을 해서 네.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아프리카 애들은 못 먹을 건데.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요즘에 불티나게 팔리는데 어떻게 연봉도 좀 불티납니까? 뭐 평균 연봉이 4,585만 원입니다. 사원이 3,108만 원, 대리가 3,453만 원, 과장이 3,495만 원, 차장이 4,920만 원, 부장이 5,143만 원. 글쎄요, 뭐 식품 회사 치고는 그래도 적지 않은 연봉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집니다. 네. 홍쌤, 그러면 삼양식품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외 영업 직군도 이제 도전했던 친구인데 반명상가 나왔고 전공이 이제 영어 영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4.3 초반이 넘었고 토익 점수는 높진 않았어요. 800대 후반. 근데 IH 정도 스피킹으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우리 삼양식품의 첫 번째 해시태그. 자, 짜잔! 샵 10원의 기적, 샵 식족평천입니다. 식족평천. 예, 이게 뭐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1963년에 우리 삼양라면 출시 당시 가격이 무려 10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밀가루면과 소고기가 들어간 스프를 넣은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적자가 난다고 말렸는데 우리 창업주인 우리 전중윤 명예회장님이 식족평천, 예, 우리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신념으로 굶주린 국민들을 위해서 1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면을 하면 또 이제 라멘이라고 일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원조가 사실 일본인 것 같은데 고 전중윤 명예회장님께서 이 일본의 음식인 라면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전중윤 회장이 60년대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다가 우리 고국의 국민들이 꿀꿀이죽으로 이제 끼니를 네. 때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1961년에 우연치 않게 일본 출장을 갔다가 거기 식품점에서 라면을 발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가는 걸 보고 호텔에 가서 이거를 끓여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963년에 라면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스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소고기를 넣기 위해서 대관령에서 이제 소를 길러가지고 이 스프에다가 이제 소고기를 넣기 시작을 했고요. 1969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잘 되면서 세계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전중윤 회장이 우연치 않게 일본에서 발견했던 라면,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 음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은 중국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1인당 먹는 라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역시나 한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라면 사랑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삼양하면 신화와 영광의 역사도 있지만 이 뼈아픈 역사도 있거든요. 바로 우지 사건인데요. 간략히 어떤 사건이고 삼양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삼양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라면업계 1등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농심을 얘기하고 지금 2등이 이제 오뚜기가 진짬뽕으로 업계 2등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지 사건이 없었으면 삼양이 그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89년도에 검찰에서 직접 삼양라면이 라면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쇠기름을 요걸 이제 공업용 우지를 추출해서 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13일 만에 보사부 장관이 라면에 이제 무해하다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식품이라는 걸 한번 인식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그 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라면이 공업용 기름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가 되면 기업 입장은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점유율이 그 이전에 60%였는데 15%로 급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 기간이 한 7년 9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릇된 판단 또 이런 유행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매출을 급감시키게 된 사건이죠. 식품기업이라는 건 한 번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면 사실 그걸로 끝이거든요. 약간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그게 있었겠네요,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 라면업계가 너무 약진하니까 뭐 일본 기업의 견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은 돌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그러면 삼양식품의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개척자, 샵 군복 입은 라면입니다. 예, 우리 삼양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이후 그 개발한 제품들도 국내 최초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심지어 일반인들은 잘 못 먹는 건데 군 전용 라면도 예, 우리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이 삼양의 최초 신화 뭐가 있을까요, 전쌤? 농심하면 새우깡인데 이제 삼양은 뽀빠이라는 과자가 예전에 있었어요. 라면 모양의 과자 기억들 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국내 최초 라면 과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미니 라면도 이제 삼양에서 출시를 했었고. 미니 라면 뭐 그 아마 컵라면 좀 작은 거 반 개 팔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컵라면 삼양 컵라면도 만들었고요. 떠먹는 요거트, 그다음에 쌀라면, 구운 면 같은 걸 철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쪽 가면은 그 먹지 않는 고기들이 있죠. 소라든지 돼지를 먹지 않는 국가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라면업계 최초로 이 MUA 할랄 인증 획득 6개 제품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백색 짬뽕, 나가사키 짬뽕을 또 출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굳이 이 옷을 입혔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일긴 하지만 군복무늬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군대 간짬뽕이라는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재밌는 이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삼양식품은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취준생들이 기업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어떤 때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학생?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삼양라면의 히스토리들을 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라면 산업이 효시가 됐다, 뭐 선구자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다들 너무 많이 하니까 또 보다 보면은 구직자들 별 생각 없거든요. 야, 이거 삼양이 처음이었나 보네. 뭐 옛날에 되게 잘 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삼양의 모습, 지금은 약간 팔도하고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또 오뚜기가 요즘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 내부적인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드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면접 시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우리 시참말로 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홍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되게 언급을 하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들 이제 필기 시험이 전공 시험을 이제 없애고 뭐 수리 영역이나 이제 이런 공통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다른 사기업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추세가 전공 영역을 다 이제 안 보는 추세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업의 필기 시험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홍쌤?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수추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어 영역은 이제 독해,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수리라고 하면은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응용수리. 응용수리는 그냥 방정식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준의 연립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증가율 계산, 빠른 자료 독해 능력을 보고요. 수리라고 하면 뭐 3단 논법, 명제, 그다음에 논리 게임이라고 해서
해서 그러니까 뭐 3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1층에 누가 살고 뭐 이런 조건들을 주고 도식화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또 이 추리라고 하면 여기에 도형추리나 도식적 추리라고 해서 또 세부적인 영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영역은 NCS나 일반 기업의 적성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50문제 나오면 경제경에 15개, 과학 IT가 15개, 역사가 15개, 그다음에 5개 문제는 이제 일반 상식으로 나오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 상식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GS, CJ, 그다음에 뭐 현대 이런 데는 한국사 관련된 부분들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은 시각적 사고의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전개도 문제, 그다음에 뭐 펀치 문제 이런 3D 입체 사고력을 보는 문제가 또 출제되고 LG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식의 추론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론하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언어 수리 추리니까 이 부분은 공기업을 도전하는 친구들, 민간 기업을 도전하는 친구들 공이 같이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아,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요. 제가 휴학을 하게 된 이유가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단 휴학을 했던 거라서 사실 그 휴학한 시간 동안 특별히 준비하거나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나중에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되면 2년 반 동안 좀 공백이 있었던 게 불리하지는 않을지. 이 휴학 기간에 뭐 인턴 같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유리하게 면접에서 대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공백은 2달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가 고민만 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명심하셔야 되는데 2년이 넘어가는 공백이라고 하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나? 고시 공부했어요? 언론고시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만약에 저 학생처럼 정말 고민만 했다라고 해도 그걸 현실적으로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을 단순히 고민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삼양식품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송 씨는 라면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이어트 중이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평소에 이제 라면을 많이 먹을 때는 라면 어떤 라면을 좀 딱히 뭐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뭐 개발하고 싶은 라면이 있었나요? 저는 순한 맛을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은 최근 라면 시장을 봤을 때 그 이전에 흰 국물이 유행했을 때는 나가사키 짬뽕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한때 매운맛 열풍이 불었을 때는 불닭볶음면이 유행을 했었고 또 요즘에는 겨울 시즌에 맞춰서 탕인 사골 국물을 이용한 라면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양식 을 바탕으로 한 라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싶은 라면은 이 불닭 볶음면을 이용한 까르보나라인데요. 이제 우유를 조금만 넣어도 부드럽고 또 매운맛까지 합쳐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라면이어서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라면 시대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라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라면의 2배 가격인 프리미엄 라면을 만들면서 이제 삼양에서도 높은 매출액을 통해서 수입을 올렸지만 또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꺾이면서 또 다시 새로운 프리미엄 라면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들었는데요. 회사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불닭 볶음면 새로 홍보 전략을 좀 바꾸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 좀 개그맨 중에 좀 외모가 닭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양상국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검토 중이거든요. 은송 학생은 양상국이라는 모델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내욕해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의견을 묻는 거지 발끈하지 통째로. 네. 이제 취향 저격에서 상국이 형을 보았을 때 항상 친근한 이미지로 저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미지를 굳혀왔기 때문에 이 라면을 즐겨 먹는 취준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두 이 양상국 씨의 CF를 보면은 불닭볶음면을 한 번씩은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보다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국 씨도 불닭볶음면 저는 광고 모델로 적합할 것 같거든요. 내수양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도 상국 씨를 모를 거니까. 외국인이 봐도 닭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국 씨가 뭔가 이 캐릭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맛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좀 스트레스 해소. 근데 상국 씨가 이렇게 좀 버럭하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결부지어서 콘티를 짜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매운라면의 약점이 좀 시니어 계층들이 너무 자극적인 맛 때문에 권하지 않으시니까 시골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국 씨의 또 다른 면을 활용하게 되면 대중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적합하네요.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이제. 우리 홍 중요한 건 칭찬을. 나 진짜 찍으면 20% 줄게요. 진짜 찍으면 20% 줄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스토리텔링이니까 꼭 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연결지어서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라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을 다각화시키는 노력들도 하지만 라면 회사들은 이제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의 라인업을 넓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신규 수발 투자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은성 학생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답변이 좀 간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면접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 어떤 라면을 만들어보고 싶다부터 딱 처음에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저도 말을 하고 들을 수 깨달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만 보완하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아무래도 삼양그룹 하면은 사실 위기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면 업계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뭐 라면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네. 날씨가 춥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취업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추위가 뼛속까지 느껴질 거예요. 12월이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반기를 열심히 안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영업 직군으로 도전하는데 자소서를 20개밖에 안 썼다. 이공계 직군인데 서류 도전이 뭐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또 이 지옥 같은 9월을 다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11월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12월, 1월, 2월 석 달 남아 있어요. 다시 다음 시즌 오픈 전까지 D-100일이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좀 연말까지는 좀 어떻게 나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1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또 이 시즌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 다잡고요. 100일 동안 내가 어떤 부분들, 지난 시즌 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안 됐으니까 따뜻한 봄날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이 추운 겨울날과 함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홍쌤의 따뜻한 말이 너무 따뜻하게 더욱더 뜨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원한 강수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저의 좌우명과 닮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철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한 씨는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교 석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통틀어서요? 네. 한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등 정도?
이렇게 공부에 매진한 혹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원하게 될 때 제가 성적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꿈은 어떤 겁니까? 소박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함께 철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철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선배들의 조언과 저의 역량을 통해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100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학교에서 필수 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 중학교 때는 60시간이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따로 의무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만 한 시간은 총 몇 시간이 되나요? 네, 100시간 가까이 됩니다. 아, 고등학교 네, 시절만? 때만. 아, 그러면 그 어르신들 봉사를 가셨더라고요. 그 요양원에.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 등과 같은 그 좀 웃어른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그런 것을 좋아해서 가서 말동무가 되드리거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강산 씨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존댓말과 반말의 그 경계선을 잘 몰라서 말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저 갈게요,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좀 많이 높인 표현과 낮은 높인 표현을 잘 몰라서. 이거는 제가 필수 시간을 물어봤는데 의무 시간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좋은 면을 좀 많이 보여주었고요. 특히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직 생활 그 적응력을 파악하는데 좀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을 말할 때 존댓말 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좀 감점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산 학생 토목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나요? 네.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떤 경로로 좀 더 알게 됐죠? 그런 경로가 있나요? 뭐 학교에서 좀 배웠다든지, 네, 뭐 학교 본인이 수업 자료를 시간 찾았다든지. 네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뭐 철도 막 터널 뚫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웠고요. 뭐 측량을 통해 거리 재는 그런 것도 하였습니다. 전공 지식? 네네. 그리고 본인은 또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학교에서 알려준 거 말고 자발적으로 좀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네, 그 건설 정보과라는 게 막연히 그 막노동과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에 대해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건설 정보과에 재학하면 막연히 그냥 막 삽질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리 감독, 설계 그런 것들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어떤 게 잘못됐다 이런 걸 서칭해주고 또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무를 좀 더 이해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직무를 얼마나 하고 싶은 지원자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알고자 했던 질문인데 다소 약간은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했던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조금 들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조금 봤다. 그래서 그 외에 조금 더 아니면 표현을 좀 더 달리 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배웠었고 또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말한 게 되게 소극적인 어떤 사람처럼 말했던 부분에서 다소 답변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본인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비리 말씀하시는 네. 일단 그 상사와 그 직접 만나서 한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했는데 상사의 비리가 멈추지 않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조금 심한 경우에는 네. 그 본사에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에? 네.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남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러면 남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네.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융통성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융통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융통성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인가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융통성이라는 게 예. 어떤 일이 들이닥쳤을 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긴급 상황이나 네. 주어진 업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에 관련된 토목에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윤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업 기초 능력에도 윤리의식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자소서에 많이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전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험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거기 자기소개서에 교량 대회 사회를 봤다 썼는데요. 네. 거기서 저도 참가했습니다. 함께. 네, 어떻게 참가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때 네.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형 교량 대회가 최소 1명부터 4명까지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하여 모형 교량을 만들어서 무게를 달아서 많이 버티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저는 아치교의 형식을 만들어서 한 40kg 정도의 무게를 버텼고 4등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려상. 혼자 네. 참여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팀을 이루어서? 그 친구 한 명과 팀을 이루어서 참여했습니다. 둘이서. 그러면 네. 강산 씨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함께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럼 만들 때 네.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이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겉모습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독특하게 좀 반영한 디자인이 있나요? 그 가운데 부분에 그 봉을 끼워 넣어서 무게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봉을 끼워 넣는 구멍을 만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량은 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교량 대회 목적이 네. 재밌고 되게 관심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 대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서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산 씨는 어떤 일을 할 때 네.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요? 저는 네. 일을 다 마치고 네. 가족과 함께 앉아서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결혼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네. 말씀하시는 게 꼭. 그래요. 그러면 피아노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 7살 때 시작하여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피아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혹시 진로를 놓고 네. 피아노 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네, 중학교 때 잠깐 했었어요. 잠깐? 네. 지금은 이쪽으로 취미 생활로 완전히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토목 직군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필요한 중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 주요한 역량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토목에 관련된 네. 책임감, 네, 또 끈기. 혹시 또 있나요? 아니 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리더십은 그 어떤 한 조직을 이끌어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더욱 필요할 것 같고 책임감은 당연히 현장 일을 할 때 책임감도 따라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감. 네, 다른 일들도 다 책임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감은 뭘 얘기할까요? 제가 막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제 이름으로 그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끈기는요?
끈기는 건설이란 것이 단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들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산 씨는 이 리더십, 책임감, 끈기를 모두 갖춘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완전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력하고 계시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은 당장 취업을 시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더 보완해서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오실 건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책임감, 끈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요소이더라도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적임자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리더십이나 책임감, 끈기에 대해서 각각 좀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목 직무에서는 안전의식이라든지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직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산 학생, 본인이 좀 바꾸고 싶은 단점,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서 좀 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면 한 3가지 정도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첫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습니다. 셋째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들거나 하면은 선생님도 수업 못 하시고 저도 제대로 집중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했어요. 다른 일에 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일에는 돌보지 못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피아노를 칠 때 몇 시까지 왔어야 됐는데 시간을 못 보고 그냥 계속 치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단점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의 성향에서 저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재질문을 했었을 때에는 다소 약간 좀 의사소통이 다소 안 되는 듯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면접을 볼 때 부족한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면접을 마칠 텐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강산 학생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2학년인데 네네.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순수하다고 할까? 이 면접에 대해서 면접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도로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하는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캐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보완하면 대성한 인재. 네,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은 현재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또 어떤 두리뭉술한 어떤 표현들을 좀 많이 한다든지 해서 약간은 조금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전 등급을 C로 정했습니다. 저는 참 보는 내내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성 측면에서는 이 친구가 좀 괜찮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그 면접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네,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요? 네.
강산 학생, 네, 같이 모의 면접을 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고 살짝 어렵기도 했고. 많이 긴장했습니까? 네, 좀 긴장되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네. 면접을 봤는데 네. 혹시 그 질문들 중에서 네. 가장 곤란했던 질문이 있었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뭐 여러 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가장 먼저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 먼저 들어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할 때 가장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는 질문은 네. 지금까지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어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역량을 네. 보여주거나 아니면 입사 의지를 강하게 포부를 밝히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혹시 또 어려웠던 질문이 또 있으세요? 그 직장 상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질문은 사실 지금 철도시설공단의 네. 특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신입사원 입사 시기에 네. 본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한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상사를 충분히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차상위자나 네. 차상위자에게 보고를 하겠다. 사실은 회사의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또 본인이 들어가면 하게 될 일이 이 협력업체와 관계된 일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취업 준비하면서 혹시 네. 어려웠던 게 있다면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럿이서 면접 볼 때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그 꼭 지켜야 할 행동 같은 게 궁금해요. 그 부분에서는 좀 여러 명이 있었을 때 서로 좀 비교당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전 또 하나 정도 강조해 드리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끔씩 많은 학생들이 멍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뭔가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앞에서 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멍한 듯한 느낌, 뭔가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고 약간 산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선 처리를 할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는 면접관들이 만약에 노트북이 있다, 노트북에 이 끝이 있잖아요. 네. 이 끝을 보면 한 요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한 그 네. 정도를 쪽을 보면서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경청하는 모습. 그게 전반적으로 좀 면접에서 굉장히 집중력 있는 어떤 모습을 상대방한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 사람과 있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좀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네. 표정을 좀 더 밝게. 밝게 하려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약간 간단하게 말하자면 또 긍정적인 어떤 느낌이 보인다든지 더 열정이 넘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연출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여러 사람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비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네. 완전히 익숙하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면접 보다 보면 간혹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지원자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기업은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럿이서 있을 때는 네. 공통 질문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발언을 할 때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을 들고 발언의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때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없으시다면 우리가 네. 강산 씨가 뭐 졸업까지는 1년 정도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려면 반기 정도 그렇게 또 오래 남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또 한 발짝 더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럼 큰형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좀 세부적으로 일단
자기소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 직무 중심의 사례나 준비한 내용을 좀 넣어주시고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협력업체와 같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원칙을 눈감아 준다든지 또 예를 들면 더 잘 봐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의 어떤 사실 존립 잔체 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원칙 중심의 사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확실하게 나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개발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교량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디자인이 중요하냐, 네. 안전이 중요하냐.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만 개발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학생회장님도 말씀해 네. 주세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강산 학생은 비교적 학교 공부를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공 지식적인 부분은 잘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직무에 대해서 좀 물어봐서 자꾸 이게 전공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공은 일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필요한 하나의 뭐 도구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외주업체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케줄을 관리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며 뭐 이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움 아니면 뭐 지방에서 장기간 뭔가 내가 출장을 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막연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봤을 때도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봐도 내가 멋져 보인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면접관이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연습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강산 씨가 아직은 너무 귀여운 학생의 이미지가 강해서 이제 사회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말을 할 때도 좀 뭐 안녕하세요,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요조체보다는 다체가 좀 더 잘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보이는 걸로 보면 감정이입이 좀 돼서 뭔가 어려운 상황을 줬을 때 갑자기 인상이 굳어져요. 지금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긴장하다 보니까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어요. 아랫입술도 깨물고 윗입술도 깨물고 그런 모습이 면접 중에 좀 많이 보였고요. 손이나 발이 움직여서 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겉으로도 자신감이나 아직 학생다운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네,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이런 토목 업무를 맡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학생 같은 모습이 강해서. 네, 강산 학생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처음 경험치고는 되게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값을 얼마나 쳐주실 건지. 네, 그럼 저희의 이 조언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꼭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